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보이고 잘 들려요? 네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작과? 네, 어, 학교는 어디 다녀요? 항공대단. 항공대. 그러면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런저런 해서 좀 늦은 건가요? 네네. 그럼 뭐 간단히 제 소개를 좀 할까요? 네네. 저는 강의를 하다가 이제 지금 앞에 있는 학생처럼 항공기를 공부하고 항공기 관련돼서 진로를 갖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꽤 많아서 그런 청년을 상대로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주고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이 강의도 좀 하고 진로 문제도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해주고 이러다가 그래서 항공부터 시작해서 뭐 항공만 다 갈 수는 없으니까 항공 외에도 일반 기계 분야 전혀 다양한 기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이런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저는 커리어 관리, 그다음에 진로, 이직,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직업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줄에도 많이 봤어요 여기서 개발사, 뭐 재생업체, 뭐 SI 업체, 뭐 여러 업체에서 항공 쪽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도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하고 계속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공은 워낙에 수요가 적어서 항공 외에 다른 부분도 분명히 알아보셔야 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본인이 갈 수 있을지 간다면 또 어떻게 또 진로 설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뭐 다양한 사람들 소개도 내가 해줄 수가 있고 그렇게 선배들을 좀 만나봐야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다 이거고요. 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분야의 선배들을 가능하면 좀 많이 만나보고 현장의 이야기를 좀 제대로 들어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고 도전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가면 안 되는 기업,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기업, 뭐 이렇게 좀 구분이 좀 돼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앞으로 시간이 되면 좀 하고 싶고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니까 지금 앞으로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볼 텐데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누면서 이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최소한 이런 길로 좀 가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이 교재는 이게 기본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수강하는 학생이 어떤 생각이다,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 혹은 어느 분야로 어떻게 도전하려고 한다 이런 그 기준에 따라 앞으로 강의하는 내용의 난도나 깊이, 뭐 범위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웬만하면 이제 맞춰서 내가 해주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앞에 서두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전공도 전자과고 뭐 앞으로 뭐 항공이 됐든 뭐가 됐든 전기 전자 분야로 계속 진로를 생각을 한다면 특히 항공으로 간다 그러면 또 그에 맞춰서 포커스를 특히 4년제 대학에서 전자 전공했다 그러면 뻥을 하단 말이야 뭘 배웠는지 그거 실무에서 써먹을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무에 도전하겠다 싶으면 별도로 본인이 좀 공부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항공기 정비 공부하는 친구들을 가르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학교에서 뭐 기계과나 전자과 뭐 항공기 정비학과 뭐 이런 전공 학생들한테 주로 가르치는 게 자격증이었었어요. 명색이 전공을 했고 관련된 자격증도 있는데 야 너 항공기 정비 자격증까지 있다며 자 이거 알지? 자 이거 해봐 너 이거 뭔지 알아?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하는 거야.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단한 건 수리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자동차의 원리 정도는 충분히 자식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운전도 좀 일반인들보단 다르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명색이 전문가인데
기계 전문가 아니야, 기계 전문가. 근데 자동차에 무슨 워닝라이트가 떠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대처도 못하고 길에 퍼져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과연 이렇게 공부하고 외워서 자격증을 땄던 친구들을 항공사에서 데려다가 어떻게 쓸까요? 그 자격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격증 뭐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자격증보다 한 30년 앞서가 있어요, 지금 현장이. 산업 현장이.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자격증 땄던 사람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최근에는 기술직들 뽑을 때 자격증 유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관련 전공했으면 우대. 심지어 전공 안 해도 뽑아요. 어차피 자기들이 다시 가르쳐야 되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형 항공사 두 군데는 자격증과 상관없이 사람을 뽑아요. 자기가 가르쳐서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게 있어. 뭘까요? 뭐 이건 항공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의 회사냐,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인재를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회사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도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좀 알아야 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아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야, 그래도 명색이 나한테 배워서 졸업해갖고 현장에 나가면 최소한 이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만 짜깁기 해서 최소한으로 모아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계속 업데이트 하다가 만들어진 교재가 이거예요. 이제 두 번째 듣는다, 세 번째 듣는다 그러면 이제 앞에 했던 얘기보다 좀 더 난도가 높은 이야기를 점점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직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내가 모르니까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면서 난도에 맞춰서 진행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기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는 전류량이 흐를 때 그 회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차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보호장치. 그래서 회로 차단기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얘는 이제 토글 방식인데 여기서 여기 스위치가 있는 경우 본 적 있죠? 스위치를 눌러서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 얘를 교체도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전격 용량이 써 있고 이 용량을 초과하는 전류량이 흐를 때 얘가 차단을 한다. 이건 알고 있죠? 그럼 암페어의 개념은 알죠? 전류. 그러니까 전류가 예를 들면 가정용 전류, 가정용 요 회로 차단기 전격 용량이 몇 암페어인지는 알아요? 근데 지금 암페어가 어느 정도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5암페어가 얼마인지, 7과 2분의 1이 얼마인지, 10이 얼마인지, 지금 가정용이 16이라고 15, 16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인지 지금 감도 안 온단 말이에요. 마트에 가서 멀티탭을 사야 되는데 보통은 몇 구짜리 몇 미터 이것만 보고 사, 사람들이. 근데 똑같이 예를 들어볼게요. 3구 3미터야. 3구 3미터 무슨 뜻인지 알죠? 네네. 3구 3미터짜리 똑같은 멀티탭인데 하나는 2만원, 하나는 4만원이야. 무슨 차일까요? 얘가 15A가 넘어야 차단이 되는데 얘에서 나오는 건 10A야. 10A가 여기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괜찮죠? 그래서 회로 차단기는 안 떨어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멀티탭이 10A를 감당할 수 없는 멀티탭을 내가 꽂았어. 그럼 멀티탭에서 불나는 거죠. 얘가 차단을 못하니까.